안녕하세요. 이혁재 소아시아님원 병임박사 이혁재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지난 시간과 같이 이 방광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38세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몸이 많이 붓고 또 만성 피로를 호소하고 이런 분이었는데 갑자기 방광염이 온 거예요. 이분이 왜 방광염이 왔을까요? 예. 이분은요, 결혼을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안 생겼어요. 아이가 안 생겨서 이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다가 늦은 나이에 이제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서 그런 몸조리를 잘 해야겠죠. 여성의 건강은 사실은 아이 낳고 몸조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후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마 엄마가 노산이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이가 건강이 안 좋았어요. 신생아가.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 병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몸조리를 해야 될 그런 시간들 많이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많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기운이 없어지더니 입맛도 사라지고 동시에 몸이 땡땡 붓는 거예요. 몸이 너무 많이 부어서 얼굴뿐만이 아니고 팔다리가 너무나 많이 부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왔는데 사실은 몸이 부은 것까지는 이제 괜찮았는데 갑자기 그와 동시에 방광염이 생긴 거예요. 소변까지 많이 힘들어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겸사겸사 산후풍도 뭐 치료를 할 겸 또 부종도 좀 빼고 또 방광염도 치료를 할 겸 저한테 오시게 된 거예요. 이분은 그 병의 원인이 뭐냐면 이 노건이에요. 노건이 뭐냐면 체력에 비해서 일이 많은 거죠. 보통 이제 산모들이 아이를 낳으면 기본적으로 피가 부족해지고 혈허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미역국도 많이 먹고 또 음식도 많이 먹어서 부족한 피를 많이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산모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아이 때문에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이 많아지고 피로하고 과로하다 보니까 기허증 상태에 빠진 거예요. 노건을 다른 말로 기허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허증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기순환이 안 돼요. 기가 허하니까 당연히 기가 순환이 안 되겠죠. 기가 순환이 안 되면 한의학에서는 이 피라고 하는 것은 기를 따라서 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기가 순환이 안 되니까 자연히 혈이 순환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막 저리기도 하고 이제 몸이 아프기도 하겠죠. 또 기가 순환이 안 되고 혈이 순환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무엇이 순환이 안 되느냐? 다시 말해서 물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수액돼서 장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자면 체력에 비해서 무엇인가 힘들게 많이 하면 기운이 빠지고 기순환이 안 되고요. 그로 인해서 혈액 순환이 안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수액대사, 물의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의 순환이 안 되고 정체되니까 어때요? 소변에 문제가 생기고 몸이 땡땡 붓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오셨는데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 노건으로 진단을 하고 노건을 해결하고 나서 부기도 빠지고 기운도 나고 방광염도 좋아지셨어요. 기운이 빠지면 여러분 이 무엇이 약해졌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면역이 약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면역이 약해지면 사실은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 몸에서 감염될 수 있는 경로가 어디인가 하면 뚫린 곳이에요. 뭐냐면 코 있죠. 그죠? 이 세균들은 수없이 많이 이 공기 중에 우리 눈앞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코나 입이나 또는 이제 방광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쉽게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호흡을 하고 끊임없이 먹는데 왜 감염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몸이 건강하니까 그래요. 다시 말해서 면역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노건으로 인해서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감염될 확률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호흡기를 통해서 폐가 안 좋아질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 소화기를 통해서 유나 장애 문제가 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하필 이분은 요로를 통해서 방광염이 온 거예요. 우리가 세균을 다른 말로 이제 박테리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박테리아는 우리 몸의 기능이, 특히 우리 몸의 면역이 떨어졌을 때 쉽게 감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을 올려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기혈 순환이 잘 되고 또 수액 대사가 잘 되면서 부기가 빠지고 면역이 좋아지면서 우리 몸에 침투했던 박테리아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내가 면역이 떨어지고 노곤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보통 노곤이 왔을 때는 몇 가지 증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만성 피로가 일단 있겠죠. 너무 기운이 빠지고 힘이 드는 거예요. 조그만 일을 해도 일 많이 한 사람 같이 금방 기운이 빠지고 또 땀도 흘릴 수도 있고요. 입맛이 떨어집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밥맛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고 싶어도 막상 먹을 때는 많이 못 먹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좀 특징적인 증상이 뭐냐면요. 이 밥때가 되면 못 견디게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우리가 이야기할 때 평상시에 당 떨어진 것 같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예, 당 떨어진 것 같이 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막 하늘이 노래지면서 허기지고 말도 안 나오고 기운이 빠지고 축 몸이 처지는 이런 증상이 있죠.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일단 내가 노곤이라고 하는 병인, 다시 말해서 기허증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 어떤 부분에서라도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을 통해서 이 세균이 우리 몸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내가 어떤 감염 증상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분 중에서 평상시에 방광이나 요도가 약하신 분이었다면 방광염이나 요도염 같은 증상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 몸의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방광염은 사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광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방광염이 있다 이런 말을 잘 못 들을까요? 그거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부위 때문에 그래요. 좀 그렇잖아 이야기하기가. 그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 잘 안 하게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방광염이 왔을 때 그냥 물 많이 마시고 푹 쉬면 그냥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젊으신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광염이 초기에 이렇게 치료가 잘 되지를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가지고 있다 보면요. 그것이 그 염증이 그 세균이 방광에만 머무르지 않고 혈관을 타고 우리 몸속으로 올라가서 다른 심각한 병증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어요. 결국은 내가 어떤 병인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잘 알고 그것을 해결한다면 면역이 떨어지면서부터 발생하는 이 방광염을 제대로 치료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심각한 병으로요. 잘 낫지 않는 병으로 참 고민이 많으시죠. 예. 병인 박사인 제가 여러분의 병인을 제대로 해결해서 그 병증을 제대로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